저에너지 건물 패시브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비가 많이 드는 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올 가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 태풍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양보건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이어 광양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역 대학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남 농업경영인대회가 고흥 파령체육관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침체된 농업과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남 동부권 소식입니다. 높은 에너지 효율에 쾌적한 주거 환경이 더해진 저에너지 건물, 이른바 패시브하우스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높은 시공 비용 등 해결 과제도 적지 않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연양동의 한 경로당. 외관상 일반 건물과 다를 바 없지만 최근 이곳은 저에너지 건물, 이른바 패시브하우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독일 패시브하우스 협회의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한 공공건물은 이 경로당을 포함해 국내에 단 2곳. 특히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해 친환경 주택으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좋지만 사람이 느끼는 쾌적성 자체가 다르죠. 순천시 서면의 한 개인주택도 집 곳곳에 특수 창호와 차양막 등 친환경 요소가 더해졌습니다. 거주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난방비나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한 8만 원 정도 냈는데 여기는 태양광 쓰고 하니까 2,500원 꼴. 80% 좋다 그럴까? 단열 효과, 공기 순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가 장점이지만 높은 시공 비용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공건물과 달리 일반 주택은 공사비가 비싸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에너지 효율이 좋은 녹색 건축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거주를 기준으로 패시브하우스는 또 다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패시브하우스가 생태도시 순천시에서 또 다른 환경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올해 가을철 기온은 평년에 비해 다소 높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의 가을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예상 기온이 평년 기온인 21.8도보다 다소 낮겠지만 이후 10월과 11월까지 기온 분포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우량도 11월을 제외하고 9월과 10월에 각각 166mm와 48mm로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또 다음 달과 10월 사이 많게는 12개의 태풍이 발생하겠으며 이 가운데 1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겠다고 예상했습니다. 광양 지역 18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대학교 정상화 범시민대책협의회가 광양보건대 공영형 사립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학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교육부 대학 구조교육평가에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것과 광양보건대를 정부의 사학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보건대가 폐교 대상이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정정 요청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장학금 제한과 대학 재정지원 제한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5.18 당시 공군의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별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하면서 5월 단체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출격 대기 명령 여부와 전이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의 특별조사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또 당시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즉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단체들이 참여를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올 초 37년 만에 전이빌딩에서 헬기 사격 흔적이 발견되며 진상규명 요구가 들끓어온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저희들도 다질 것이고 다행히 또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표명하셨으니까 또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에 대한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전두환 노태우를 5월 학살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한다. 지역민들은 또 당시 군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나오기를 기대했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 5.18 당시 시민학살 책임자에 대한 재조사와 처벌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관련 특별 지시는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정치권을 압박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기념식에서 진상규명 의지를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전일빌딩을 방문해서 헬기 총탄 흔적을 살펴본 자리에서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기총조사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탄원의 개수를 보면 무차별 난사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기 난사 의혹에 이어서 최근엔 공군 전투기를 출격 대기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대통령은 특별조사라는 업무 지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특별법 논의에 속도를 붙이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국방부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할 수 있고 강제할 수 있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서 5.18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지만 그 길을 여는데 정부의 특별조사가 중요한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접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할 수 있으며 증명사진 2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전년보다 572명 줄어든 18,100여 명이 수능 원서를 접수했으며 올해도 접수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제14회 전남 농업경영인 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내일까지 고흥 파령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농업인과 회원 등 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행사 둘째 날인 오늘 공식 개막식과 함께 오후 7시부터 인기 가수들의 공연으로 꾸려진 MBC 축하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제시와 침체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수 지역 조선 해양 시설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여수 해경은 오는 25일까지 관내 13개 조선 해양 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와 수리 작업 구역 내 위험물질 방치 여부, 또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지역 수요 맞춤 지역 사업 대상지에 전남 동부권에서 고흥군과 광양시가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은 이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쇼핑이나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이 공동 기획한 섬진강 여행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도 섬진강 인근의 방문자 센터 등 관광 거점을 마련하는 데 최대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때묻지 않은 섬의 해안은 생물들의 보고입니다. 이름만큼 아름다운 비단 고등으로 넘치는 모래사장을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파도가 모래에 부딪히는 소리가 심리를 간다는 해수욕장. 썰물이 되자 관광객과 주민들이 바닷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간조 때 드러나는 구간인 조간대부터 수심 4, 5m까지 서식하는 비단 고둥을 캐는 겁니다. 어른 엄지 손톱보다 조금 큰 비단 고둥은 청정 백사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일 정도로 모래 밑에 끄을 때 그 정도 되지. 이렇게 막 오염이 있고 그러나 이렇게 꾸정물이 막 흙탕물 같은처럼 있으면 없고 그러죠. 자동으로 없어져요. 이게. 껍데기가 비단처럼 아름답다는 비단 고둥은 광복절 전후 여름철이 제철이라 해방 고둥, 또 모래 속으로 돌며 파고든다 해서 맷돌 고둥 등 별칭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모래를 파고드는 습성 때문에 백사장에 앉아 손으로 캐거나 제첩을 캘 때 쓰는 거랭이 같은 도구를 쟁기질하듯 사용하기도 합니다. 1년 이상 자란 성체를 캐서 탕이나 무침 등으로 먹는 비단 고둥은 7, 8월 또 하나의 별미로 꼽힙니다. 맛있죠. 우리 옛날에는 이걸로 없을 시대들은 고기 안 먹을 수 이거 많이 하고 먹었어요. 달랑개와 민들조개처럼 비단 고둥은 청정한 섬 모래 해변의 환경 지표 생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